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결국은 이제 저 스스로 결단해야 될 문제라고 판단을 했고요. 중요한 것은 저의 어떤 개인적인 유불리를 떠나서 저와 뜻을 같이 하는 분들과 좀 더 빨리 만나서 함께 고민하면서 저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미래를 함께 설계해 나가고 함께 만들어 나가는 노력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을 해서 정치를 과연 내가 해야 되는 것인가 말아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했고 과연 제가 한다면 잘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아주 깊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그러면은 내가 정치를 만일에 한다면 어떤 길을 택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했고 오늘과 같이 국민의힘에 입당하게 된 그런 결정은 마지막 결정은 사실 어젯밤 밤새 고민하면서 결정을 했다 이렇게. 우리 당을 정권 교체의 주체로 언급해 주시고 그리고 또 참여해서 힘을 보태겠다고 하신 것에 대해서 무한한 감사와 환영의 뜻을 밝힙니다. 그리고 언급하신 것처럼 젊은 세대와 그리고 우리 국민들의 삶을 보듬을 수 있는 그런 전략과 정책으로 저희가 꼭 정권 교체를 이뤄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정당 정치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미를 밝혀주신 것 감사하게 생각하고 최 원장님의 정치 행보에 우리 당과 원장님이 둘 다 윈윈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앞으로 더 꾸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역대 최단 기간 내의 야당 입당. 국가 고위공무원직을 중도에 사퇴하자마자 정확하게 17일 만에 벌어진 일인데요. 이분에게는 정치 중립이고 나발이고 오로지 자신의 영달을 위한 야욕밖에는 없는 겁니다. 이게 그들이 말하는 상식과 원칙, 공정과 정의, 국민과 법치를 위한 행보인가요? 검찰청장 윤석열에 이은 또 한 명의 대선주자 최재형 감사원장이 국힘당의 평당원으로 입당했습니다. 정치 때문에 중도에 사퇴한 최초의 1호 감사원장인 최재형은 끝까지 정치 중립 위반에 대한 입장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동문서답으로 말을 뱅뱅 돌리며 횡설수설 답변을 흐렸는데요. 자신도 할 말이 없는 거죠. 입이 100개라도 할 말이 있겠습니까? 자신이 그토록 주장해왔던 감사원의 중립은 뭐였을까요? 지금 그의 모습을 보고 있자면 그가 감사원장으로 재직하며 벌인 일들이 과연 중립적이었다고 볼 수 있을까요? 특히 월성원전 경제성 평가에 대한 감사원의 집요한 감사가 정치적이었다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15일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국힘당 입당을 전격 선언한 데 대해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은 민주주의의 핵심적 가치라며 최 전 원장이 이를 심대하게 훼손하고서 국민의 대표가 되겠다니 참담하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김진욱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감사원장 임기를 중도에 사퇴하고 곧바로 정치권에 입당하는 것은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는 반헌법적 사례를 남긴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는데요. 김 대변인은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이렇게 훼손해도 되는 것인지 묻고 싶다며 최 전 원장은 자신이 몸담았던 조직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켜야 할 장본인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그런데도 대권 욕심에 자신이 몸담았던 조직을 망치고 대선 출마하겠다니 이것이 최재형식 정치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분이 국민의 대표가 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는데요. 어느 순간부터 대통령병에 걸린 국가 공무원들이 좀비처럼 하나둘씩 튀어나오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대선에 출마하면 대통령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알 수 없는 자신감 때문인데요. 우리는 이걸 대선뽕이라고 하죠. 대통령이 되고픈 권력욕에 사로잡혀 이성을 잃게 되는 무아지경을 일컬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해찬 민주당 전 대표도 정신이 멀쩡하던 사람도 대선이 다가오면 정신줄을 놓게 된다고 말한 바 있는데요. 이미 윤석열과 최재형은 정신줄을 놓은 듯합니다. 윤석열 전 검찰청장 부인 김건희 씨를 둘러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코바나 컨텐츠 전시 후원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최근 회계전담 수사관을 추가 파견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뒤늦은 수사 착수로 증거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전방위적 계좌 추적과 회계 분석 등 저인망식 수사를 통해 진실 규명에 나선다는 의지로 풀이되는데요. 검찰이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사실상 속도전에 돌입하면서 이르면 이달 말께 김 씨를 소환 조사할 가능성도 점쳐지는데요.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강력수사 2부 조준현 부장검사는 최근 대검으로부터 회계분석 요원 4명을 파견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검 반부패 강력부 소속인 회계분석 요원은 기업 재무제표 분석 및 주식가치 평가 등 기업 비리와 관련된 수사에 투입되는 전문 수사관을 뜻하는데요. 대검은 일선청에 파견 요청이 오면 사안의 중대성을 따져 파견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반부패 강력 2부는 김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겨냥해 최근까지 100여 건이 넘는 계좌 추적을 진행하고 해당 회사 관계자도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회계 전문 수사 인력을 충원하는 것은 본격적으로 혐의점을 찾는 데 주력하겠다는 뜻으로 읽히는 거죠. 이들은 주로 코바나 컨텐츠 협찬 기업에 대한 회계 감사 등의 조사를 담당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대검이 회계 분석 요원 4명을 한 수사팀에 파견한 것을 두고 다소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사건에 따라 유동적이긴 하나 대기업 등 대형 사건 수사에도 통상 2-3명의 회계 분석 요원이 파견됐기 때문입니다. 대검 반부패 산하의 회계 전문 수사관은 대략 20명 정도인데요. 1, 2호실에 각각 10명가량이 소속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씨를 둘러싼 의혹 수사에만 1계실의 절반 가까이가 투입된 셈인데요. 이제는 제대로 수사를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검찰이 계좌 추적과 회계 분석을 동시에 진행하는 이른바 총력전에 나서면서 수사가 소환조사 등 본 궤도에 오를 수 있다는 관측에 힘이 실리는데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상향으로 대검이 소환조사 자제 지침을 내린 상황에서 수사팀이 본격 수사를 위한 당금질에 나섰다는 겁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주춤해질 경우 검찰이 코바나 컨텐츠 협찬회사 등 관련자에 대한 대규모 소환조사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법조계 안팎에서 제기되는 이유인데요. 또 핵심 피의자인 김 씨에 대한 소환조사도 초읽기에 돌입한 게 아니냐는 시각도 있습니다. 통상 핵심 피의자의 소환조사가 수사의 마지막에 이뤄지는 만큼 이르면 이번 달 말이나 내달 초께 김 씨를 불러 조사할 수 있다는 건데요. 불법이 확인된다면 윤석열이 아니라 그 할아버지가 와도 이번만큼은 피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의 대통령의 꿈은 사실 물 건너 간 걸로 보여지는데요. 대체 무슨 자격으로 대권을 꿈꾸는 걸까요? 부끄럽지 않습니까?